안녕하세요, 세이시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시간이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곧 12월이 올 테고 연말이다, 미룬 일 한다, 뭐 한다 해서 더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록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겠지만 2024년이 오기 전에 다들 다이어리 하나쯤은 장만하셨을 것 같아요. 혹은 구입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해서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노트였는데 여기다가 어떤 다이어리가 필요한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면서 몇 권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서 쓸 수 있는 건 뭐고 더 필요하다 싶은 건 몇 권인지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올해 한국에 한 7개월 정도 있는 동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물도 많이 받고 해서 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해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노트들을 활용하면서 2024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입은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했고, 이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다이어리가 한 권이라서 일단 그걸 우선으로 샀고, 한 권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구입을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 사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2024년에 활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노트 샀고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2024년에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다이어리는 한 권인데요. 아날로그 키퍼의 제품입니다. 그 아날로그 키퍼의 다이어리 라인업이랄까? 그게 공개됐을 때 이거는 정말 내가 잘 쓸 것 같다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인기가 많았는지 금방 품절이 됐어요. 정말 갖고 싶었던 다이어리라서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려나 이렇게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짝꿍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키퍼의 오프라인 스토어인 파피어 프로스트에는 2024년 다이어리 재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짝꿍한테 거기 좀 가서 이거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 짝꿍이 사다 준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고 일단 다이어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세로형이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독특하고 노출 제본인 점도 마음에 드는 노트예요. 아날로그 키퍼의 2024년 먼슬리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를 쓰기 전에 가지고 있는 펜으로 종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필지가 아날로그 키퍼 제품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섬세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1년을 조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달력이 들어간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 일일이 호명된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1년을 조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긴 먼슬리 페이지가 메인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먼슬리가 2025년 1월까지 있네요. 2025년? 진짜 멀어 보이는데 이날도 순식간에 오겠죠? 이렇게 먼슬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노트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라인 노트보다는 모논이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지 노트를 선호해서 이런 식의 구성을 찾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거의 만년 플래너였는데 기왕 사는 다이어리인데 만년형보다는 날짜가 적혀있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마침 아날로그 키퍼에서 제가 딱 원하는 형식의 다이어리를 새로 제작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정말 바로 사고 싶었는데 중간에 품절이 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인기가 많긴 많구나 하면서 다행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구입했습니다. 먼슬리란에는 그날그날 읽은 책들을 써볼 예정이고 프리노트 페이지에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적어볼 생각이에요. 이걸 2024년 독서 일기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올해도 생각해보니까 아날로그 키퍼의 제품으로 독서 일기를 썼네요. 2023년 데일리 다이어리에 커버를 씌워서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먼슬리가
한데 모아져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데일리 페이지. 이것도 좀 특이한 게 세로형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올해 구입을 했었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쓴 날도 있고 안 쓴 날도 있고, 안 쓴 날에는 되게 많이 안 쓰고 그랬는데, 읽은 책도 썼지만 기사라든지 어디서 읽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썼는데 날짜가 적혀 있어서 편하긴 했는데, 안 쓸 때는 또 안 쓰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페이지가 되게 아깝더라고요. 내년에는 앞에는 먼슬리를 이렇게 똑같이 쓰되 뒷부분에는 이런 구분이 없는 무지노트가 있는 노트를 사서 날짜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제품도 커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년 써보니까 커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커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2024년 독서 일기로 쓸 생각이고, 이런 먼슬리라는 지금 11월에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읽은 책들을 기록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사면서 그냥 자잘한 거 몇 가지 구입했는데, 이거는 파워 스티커. 그림이 되게 깔끔하고 써있는 글귀도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컨셉의 배터리 스티커도 사서 잘 썼거든요. 노트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새로 구입을 했고, 노트라든지 이런데 표지에 붙여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래커 스티커예요. 먼슬리 트래킹 스티커라고 적혀 있는데, 총 4장이 들어있는데 한 장에 3달분 트래커가 들어있어서 한 달에 하나씩 쓰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트래커입니다. 색상은 2가지.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너무 막 화사하지도 않은 딱 그런 느낌이 아날로그 키퍼의 느낌인 것 같은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먼슬리 같은 거 쓸 때 앞에 하나씩 붙여서 매달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하면서 체크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전엔 이런 형식의 트래커를 그려서 썼는데, 올해는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모로 활용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2가지 샀고, 색깔 샤프심을 2개 샀습니다. 저는 샤프심은 그냥 검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날로그 키퍼 사장님이 쓰시는 거 보고 샤프심에도 이렇게 색깔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서 하나 정도는 가져서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오프라인 샵에서 구입을 해서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제가 샤프에 이 파란 색깔 샤프심을 껴봤거든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진짜 샤프 쓰는 것처럼 필감도 엄청 부드럽고, 검은색 샤프랑 번갈아 가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샤프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샤프심을 바꿔 끼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어디 뒤져보면은 샤프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날로그 키퍼에서는 이렇게 다이어리 1개와 스티커 2개와 샤프심 2개를 구입했고요. 독서 일기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아날로그 키퍼의 제품으로 구입했고, 처음 다이어리를 샀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긴 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긴 일기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써야지 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내년에는 안 쓰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달이 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장 노트를 찜해놨어요. 미도리에서 나온 코덱스 저널, 하루 한 페이지 코덱스 저널인가? 아무튼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걸 사려고 찜해놨는데 제가 다니는 문구 사이트에서 세일을 하고 있길래 아, 이때 사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사러 간 날 세일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왔는데,
곧 연말이 오고 하면 또 세일을 하지 않을까? 여기 호주에는 박싱데이라고 해서 되게 큰 세일 데이가 있어가지고 그날 구입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딱히 사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키퍼의 다이어리와 미도리의 다이어리 그 두 가지를 2024년 다이어리로 구입했고 또 구입할 생각이고요. 이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꼭 내년을 위해 산 제품들은 아니고 제가 틈틈이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노트들인데요. 그 노트들을 2024년에 잘 활용해 보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선물 받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물 받은 것들이라서 출처는 확실하게 못 알려드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요거는 라인 노트고요. 내지의 라인이 초록색이어서 이 표지랑 느낌이 잘 맞더라고요. On Your Mind 제품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어요. 어떻게 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예요. 일단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3권. 꽃하고 귀여운 다람쥐가 있는 노트입니다. 3개 다 유선 노트고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제가 만든 책을 읽고 되게 재밌게 잘 읽었다면서 고생했을 텐데 하면서 이거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받았는데 블루밍 스티치 노트라고 써있고 7321 디자인 제품입니다. 귀여워요. 노트에 표지가 모강 코팅을 한 건지 아무튼 조금 뭔가 질감이 살아있는 노트네요. 이것도 라인 노트고 이 표지 안쪽에도 그림이 들어있는 게 되게 예뻐요. 노트를 처음 펼친 거라 그런지 약간의 저항감이 있긴 하지만 쓰다 보면 길이 들어서 쫙 펼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노트를 내년 모닝 페이지를 쓸 때 쓰려고 합니다. 모닝 페이지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쓰다가 언젠가부터 안 쓰게 됐는데 내년부터 다시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 노트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노트 크기도 크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글을 쓸 때 그렇게 크기의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내년에 잘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들도 선물 받은 거라서 특별히 정보는 없고요. 이거는 신기하게 표지를 만져서 손가락에 냄새를 맡으면 커피 냄새가 나요. 좀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노트라서 그냥 간단하게 메모할 때 쓰기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잘 펼쳐지는 노트고 약간 재생지 같은 느낌인데 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색깔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감사히 잘 선물 받았고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틈틈이 사 모은 노트들이에요. 일단 이 노트는 정말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노트라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인덱스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덱스 노트고요. 내지는 무지입니다. 되게 가볍고 이게 종이가 되게 얇거든요. 팔랑팔랑하는 재질이라서 삐뚤어마뚤어 쓰기 좋아요. 저는 독립출판 할 때 이렇게 틈틈이 저의 아이디어들을 기록하면서 그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 노트를 써가면서 또 새로운 책이라든지 이야기 같은 걸 궁리해볼 생각인데요. 요거는 종이가 되게 얇아서 뒤에 쓴 글이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라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벗길 수 있는 건데 벗기면 아무것도 없고 끼우는 게 더 예쁘니까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내년에도 잘 이어서 써보려고요. 이런 거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잘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이어리는 짝꿍이 파피어 프로스트 매장에 가서 사다 줬는데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파피어 프로스트 매장에 가서 사뒀던 노트들이 있어요. 총 3권인데 종류는 2종류입니다. 요거 전부 다 리퍼브 제품이거든요. 파피어 프로스트에서 정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괜찮다 싶어서 구입했던 제품들이거든요.
요거는 핸디북입니다. 아날로그 키퍼의 핸디 다이어리 또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 한번 써봤었는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말고 핸디북 형식의 작은 노트를 구입해왔는데 6,000원이었고 리퍼브 제품이어서 안에는 그냥 모노으로 된 노트만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인덱스 노트처럼 평소에 그냥 넣고 다니면서 가방에 그때그때 쓰려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영상에는 약간 물 빠진 주황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살구색, 좀 진한 살구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고 이런 밴드도 색이 맞춰져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잘 쓸 생각이고 여기도 노출 제본으로 되어 있는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노트고요. 안에 10페이지가 또 있고 내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지 노트입니다.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노트에 좀 관심이 가서 이런 노트들을 많이 샀어요. 지금은 페이지북이라고 아날로그 키퍼에서 나온 노트가 있는데 아마 그 노트를 개발하는 중에 만든 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지북은 이름처럼 내지에 페이지가 적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무인양품에서 파는 슬림 노트북인데요. 이것도 가로가 좀 좁고 세로가 길쭉한 편이라서 요새는 이 노트도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노트도 바로 이 노트였고 그리고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쓰는데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썼고 이 노트도 비슷한 판형이라서 함께 소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형태의 노트인데 이름이 레벨보이, 얘가 레벨보이인가봐요.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은 레벨북. 호주 시드니에 키노쿠니아라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작게 이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 노리타케의 전시를 하면서 그 옆에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초록색인 게 뭔가 한국 여권 느낌도 나고 이 판형도 제가 요새 잘 쓰고 있는 판형이고 그래서 하나 구입해봤어요. 가격은 8불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내지가 좀 특이해요. 오른쪽은 라인 노트인데 왼쪽은 모는 노트에 가까운 형태고 어떻게 만들어 쓰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왼쪽에는 그냥 뭘 자주 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오른쪽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짧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가서 이것저것 주워오고 생각나는 것도 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얇습니다. 80페이지라고 적혀있네요. 이건 호주에서 구입한 거고요. 전주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에 제가 다이어리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스프링이 나뉘어져 있고 또 두 스프링의 색깔이 다른 게 너무 예뻐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여기 그림, 작은 그림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생긴 게 되게 많았는데 표지의 색과 이 스프링의 색이 다 제각기 달라가지고 정말 최고의 조합을 찾아내느라고 그 앞에서 한참 구경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색깔의 조합으로 가져왔습니다. 림파림파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그냥 무지입니다. 첫 장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들어가 있는 노트입니다. 이것도 독서 노트 같은 거 다 쓰면 이런 걸로 이어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가 아날로그 키퍼 매장 갔을 때 이 책도 같이 샀었네요. 책이 아니라 노트. 안에 이렇게 모눈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안쪽에 숫자가 적혀 있어서 시간에 맞는 스케줄 같은 것도 적기 좋은 노트예요. 위에 날짜 쓰고 여기 뭐 하루 스케줄 같은 거 기록하고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2023년 다이어리를 사면서 같이 샀나봐요. 커버를 재활용하려고 같은 사이즈의 노트로 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노트는 거의 1년이 된 노트네요. 근데 아직도 안 썼단 말이지. 아무튼 다이어리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독서 노트 같은 걸 쓰려고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3년 이 노트 다 쓰면 이 노트의 커버를 빼서 여기다가 끼워주려고요. 그리고 이 노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하여백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때 이하여백 작가님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A32라는 공간에서 열렸던 전시에서 사온 노트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안에 내지가 노란색인 것도 예쁘고 여권 느낌도 나는데 여기다가 또 지구본 그림이 있으니까 더 뭔가 여행의 느낌이 나는 그런 노트더라고요. 진짜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진짜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첫 장에 이게 뭐라고 하나요? 유포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유포지가 첫 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정말 다이어리를 써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섬세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그 이하여백님 전시회에 있던 도장들인데 기념 삼아서 제가 사온 노트에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서울국제도서전? 거기서 독립출판물 부스 같은 게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입했던 제품으로 기억해요. 스테이플러로 박힌 노트고 나는 역시나 무지입니다.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노트고요. 요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성수에 있는 오브젝트였나? 거기서 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화상 그림이 있고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형태도 재밌더라고요. 민트색 종이가 내지인데 늘 하얀색 종이만 쓰다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색다르고 재밌더라고요. 아까 봤던 이하여백님의 노트도 그렇고 이렇게 내지 색이 좀 평범하지 않은 것도 재밌어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역시 무지 노트고요. 종이 하단에 이 예술가 이름이 적혀있는데 장줄리앙 전시? 제 기억으로는 동대문 DDP인가? 거기서 열렸던 것 같은데 작가의 노트북을 실제로 전시해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재밌었고 와 이렇게 수십 권의 노트를 수년 동안 혹은 뭐 수십 년 동안 적으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되게 감탄했었고 뭐 노트를 따라탄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되게 이런 기운을 얻어서 나도 열심히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노트를 한 권 구입했던 게 기억나요. 색깔이 너무 귀여워요. 강렬한 주황색. 이런 것도 독서 노트라든지 아니면 다이어리로 쓰기 좋은 판형이라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소문구의 디깅 다이어리 I'm 디깅 전시전인가? 갔었는데 28,000원이라는 좀 당시로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 전시를 보러 갔더니 할인 쿠폰을 같이 줘서 그 쿠폰으로 다이어리를 구입했습니다. 좀 쓸 이야기를 확실하게 정해서 써야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뜯지도 않았어요. 디깅노트 특유의 삽 그림이 너무 예쁘고요. 저는 황금 밀밭 색으로 구입했습니다. 목차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내지가 좀 독특한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주치 구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서 만년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색지 같은 게 조금 들어있어서 이런 것도 예쁘고 성경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도 예쁘더라고요. 가름끈도 있고 스티커나 메모지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게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요. 좀 섬세하고 쓰는 사람의 편의를 많이 고려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내년에 꼭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오브레코드 브랜드의 데일리 다이어리 실키북이고 이거는 닫고하라고 같이 넣어주신 스티커 같아요. 이런 데 붙여서 쓰라고. 제가 좋아하는 노출 제본 형태고 안에는 만년형이라서
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날짜를 체크할 수 있고 네, 시간대에 맞는 이야기를 여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라인 노트를 잘 안 산다고 했는데 이 노트는 만년필을 쓰기에 되게 좋은 노트라는 얘기를 들어서 일부러 구입했어요. 라인 노트지만 제가 만년필을 두어자로 갖고 있는데 만년필과 잘 맞는 그런 궁합이 좋은 노트를 따로 쓰는 건 아니라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만년필도 잘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만년필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노트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실제로 만년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같더라고요. 저도 만년필 꺼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내년을 위해서 묵혀뒀던 혹은 구입한 다이어리들을 꺼내서 소개해 봤습니다. 올해 다 쓰지 못할 게 분명해 보이지만 최대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할 생각이고요. 제 짝꿍이 지난 주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문구를 많이 사다 줬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이어리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은 이렇게 영상 마치고 곧바로 일본 기념품 또 한 대 모아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재밌게 기록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쓰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